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잠시 뒤 2시부터 민주당 당대표 이 정치테러 은폐 축소 수사 규탄 대회 진행이 되는데요. 오마이TV에서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흉기 테러 사건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규탄 대회를 통해 어떤 것을 또 주장하게 될지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현장 함께 보면서 짚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릴 분이죠. 민동기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민주당이 이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축소 수사 규탄 대회를 열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이 축소 은폐 수사 의혹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국회 행안위가 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흉기 테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뭐 축소 은폐, 부실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지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에 불참을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여당 행안위 쪽 간사가 김용판 의원이거든요. 김용판 의원만 이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토로를 했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불참을 했습니다. 또 역시 행안위에 이제 출석을 요구를 받았던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역시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당사자인 어떤 그런 뭐 경찰청장이라든가 부산경찰청장이 네. 이렇게 행안위 회의에 불참하는 거 이게 온당한 것인가,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국회 차원의 어떤 다른 대안이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여야 합의로 어떻게 보면 참석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여당이 계속 반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알 수가 없다. 따져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당이 반대를 하든 야당이 반대하든 누가 그렇죠. 반대를 하든 간에 한쪽이 반대를 하거나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어떤 뭐 증인이 됐건 누가 됐든 간에 당사자가 됐든 간에 불러서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관행처럼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관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관행은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네. 오늘도 보면 제대로 국회 행안위가 열리지 않아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기회조차 박탈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다.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해놓고 사실 이재명 대표 이 수사 관련해 가지고 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일단 그 테러범 김모 씨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야당 이재명 대표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요. 자, 그 흉기 테러를 한 테러범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 저는 물론이고 박정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민들, 국민들 대다수가 정확하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네. 범행 동기 밝혀진 게 없습니다. 경찰은 나름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딱 듣고 네. 이래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저질렀던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만한 그런 어떤 요인들이 발견이 됐느냐? 저는 전혀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그런 내용인데 네. 이 흉기 테러범 김모 씨가 지난 1년 전부터 이걸 계획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흉기를 구입을 하고 그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을 했을 때 네. 거의 동시에 민주당 당적을 가입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적을 가입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 역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전부터 이걸 만약에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준비를 해왔다면 이 모든 과정을 과연 혼자서 단독으로 네. 계획을 하고 이 범행을 실행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 네.
그거와 관련돼서 명쾌하게 아직 설명을 한 게 없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건 사실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이런 핵심 의문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예 지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히 좀 잘못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도 당 대표 이 테러 이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뭐 회의도 있었습니다. 네. 대책위 회의도 있었는데 오늘 거기서 이 함께 하고 있는 대책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유사명 전 총경이 뭐라고 했냐면 네. 전직 경찰관으로서 보면 피해자 신상 공개를 요구를 하고 하는데 공개가 된다면 전 국민이 피해자의 이 정치 행태와 의도, 행적 등을 샅샅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실 발견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물론 이 부산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은 신상공개를 원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지만 또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이 신상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이 또래 사례로 신상이 공개된 사건도 있었는데 정유정 사건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은 뭐 잔인성 뭐 이런 거 다 따져 볼 때 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이 사건이 뭐가 덜하고 뭐가 이 신상 공개된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신상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외신들은 이 테러범 있지 않습니까? 김모 씨. 네. 지금 경찰이 신상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김모 씨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상을 다 공개했습니다. 실명하고 네. 얼굴 사진까지 우리 국내 언론들하고 경찰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외신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과거 이력이 어땠고 네. 얼굴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그 외신들에 대해서 뭐 경찰이 제재를 할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외신을 접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 외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신상 정보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경찰이 굳이 이걸 본인들은 공개를 못 하겠다. 뭐 정당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박정훈 기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커터칼 그 습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에도 네. 바로 아주 대대적으로 그거는 보수 언론들이 정말 그 제야의 어떤 그 제야 운동 단체 출신의 그렇죠. 어떤 그런 무슨 도덕성까지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로 이어졌기도 그렇죠. 했지 그 않습니까? 사람이 뭐 어떤 걸 했었고 예. 과거부터 다 공개가 됐었죠. 보도가 어마어마한 됐었죠. 그 보도량이 나왔었습니다. 그 주한미 대사 테러 관련해서는 마크 리포트 전 대사 사건. 그거와 비교해서도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심각성이라든가 테러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생명이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더 했으면 더 했지 심각성이 절대 덜하진 않거든요. 자, 그 심각성에 비해서 네.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발표라든가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과거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다른 상당히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네.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거 소극적인 행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은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축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레임을 다른 쪽으로 이제 자꾸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음에 그 대테러 상황실에서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문자와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상이라는 거, 그리고 마치 경상이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단 말이죠. 과도라는 표현. 과도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이거는 상황 자체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네. 자, 근데 이 의혹을 제기하면 다 음모론자식으로 지금 치부를 하잖아요. 음흠. 그건 아니다. 네.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 현장, 테러 현장도 경찰들이 와서 물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네. 빠르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범행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범죄 현장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경찰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 라인을 치고 대중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 수사대를 불러요. 그다음에 현장을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히 영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건데 과연 이번에도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는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그 청소 도구를 경찰이 직접 들고 오는 그 장면이 화면에 잡힌단 말이에요. 네. 영상에. 그러면 도대체 그 도구들은 뭐 미리 준비를 한 건지 약간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그 청소 도구가 등장한단 말이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경찰차에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대단히 좀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네. 굉장히 충분히 시민들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 네. 뭐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를 수거하는 그러니까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믿겨지지가 않는 게 제1야당 테러 현장을 그냥 그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물청소해 이렇게 해서 청소를 과연 했을까, 이 부분. 네.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도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과학수사대 이제 쫓기 입고 막 오셔가지고 예. 증거 살펴보고 막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네.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어마어마하고 중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현장을 보존시켜서 그 현장을 조사하고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았고, 네. 빠른 물청소, 빠른 현장 정리 이걸로 끝.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그 해명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그 흉기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는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본인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흉기를 사서 바로 찌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범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를 본인 네. 그 손목 부위를 딱 잘 잡기 위해서 그걸 가다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흉기를 보고도 과연 경찰이 과도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 과도라는 표현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그러는데 초동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는 나중에 지금 드러났죠.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 네. 테러를 당했을 때 그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의료 폐기물 업체에서 네, 와이셔츠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폐기되기 직전에 찾았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스스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은 것처럼 처음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이 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경찰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SNS에 직접 글을 썼지 않습니까? 네, 경찰은 애초에 의료 폐기물 업체에 이송된 것도 몰랐다. 김 실장 본인이 폐기물 업체명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그게 의도성이 있든 없든 간에 경찰이 초동 수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이게 와이셔츠 때문에 이 칼날이 목 이제 더 깊게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뭐 목숨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 중요한 그 와이셔츠 처음에 확보하지는 않았다.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 8쪽짜리 변명문이라고 불리는 네. 그 문서, 그 내용, 그거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게 왜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 흉기 테러범 김모 씨도 그거를 자기는 공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에게 그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참고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 내용 중에 또 경찰도 살짝 그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단 뭐 유튜브 음. 채널을 음. 특정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봤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뭘까요? 특정 그러니까 유튜브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범한 공무원 출신으로 일단 언론에 네. 보도가 됐잖아요. 자, 그렇게 퇴직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어떤 그런 사람인데 네.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직접 흉기를 구입을 해서 네. 일정 파악 등을 위해서 민주당에 당적 가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도대체 왜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변모가 됐는가를 알려면은 일단 남기는 말 일종의 변명문을 일단 공개를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 담긴 혹시라도 네. 심취한 것으로 알려진 심지어 편의점에 갈 때도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로 빠져 있었던 유튜브 채널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테러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요. 왜 그걸 경찰이 공개를 못하는가? 혹시 그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 어떤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혹시 경찰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왜 제기를 못합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 음모론자인가요?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인 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면은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걸 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범죄에 연결될 수도 있다. 네. 뭐 그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신상 공개도 안 됐고 그리고 이 범행 현장은 물 청소가 빨리 됐고 그렇죠. 증거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처음부터 우리가 놓고 오면 뭐 총리 실사는 대테러 센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 결과 발표까지 쭉 놓고 보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초동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저는 물 청소보다 네. 이 김모 씨가 범행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탔던 택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모범 택시를 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의 소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모범 택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택시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 이 김모 씨가 네. 가덕도 그 주소, 그 범죄 현장으로 담긴 주소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직접 확인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휴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내 문자에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구한테 그리고 받은 거겠다. 그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예. 그 택시 운전사에게 혹시 휴대폰 메모장 같은 것이었냐라고 거듭 질문을 했는데 예. 그 택시 운전사는 확실하게 문자 메시지였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사를 했느냐? 네.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뭐 질문 몇 개 하고 음. 그냥 갔대요.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저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내부, 외부 카메라도 하지만 그렇지. 내부 음성까지 다 녹음이 네, 되거든요. 네, 녹화가 되죠. 지금 SD 카드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서울의 소리 취재 기자가 네. 이 SD 카드를 직접 구입을 해서 지금 포렌식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은 후속으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기자가 이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경찰은 안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초동 수사의 부실함이 아니면 뭘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올 때 네. 그 차 이제 투싼을 얻어 타고 이제 온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같이 있던 그 동승했던 그 여성분이 네. 경찰에 이제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같이 탔던 사람들이. 네. 그런데 3일 만에 네.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뭐 다른 게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연락을 해 왔다는 것이고 네. 이것도 보면은 이 동성 관련해서 이제 보도나 뭐 네. 벤츠 관련 뭐 이런 보도나 이런 게 안 나왔으면은 그냥 묻히고 연락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열심히 능동적으로 또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뭔가 탐문 수사를 하거나 네. 뭘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 수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문제 없다. 우리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국회 행안위가 중요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에 경찰 수뇌부가 나와서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뭐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그럼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자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럼 왜 이렇게 또 피하는 것이냐?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찔리는 게 있냐? 이런 상식적인 또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 네.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네.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송하는 긴급한 과정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무단으로 의료구역을 침범해서 네. 사진을 찍고 민감한 의료 정보를 탐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자, 사진을 찍고 민감한 의료 정보를 탐문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상태가 어땠다라고 하는 거를 경찰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경찰이 그걸 왜 파악하려고 했을까요? 누군가에게 경찰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보고가 어디선까지 올라갔고 그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경찰이 설명을 해야죠. 해명을 해야죠. 네. 이것도 지금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요일에도 계속 지적을 해드렸지만 이 흉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 맨 처음에 흉기 테러의 이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궁금하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마치 프레임 전환되는 것처럼 네. 이 뭐 헬기 이송 문제, 특혜 논란으로 전환이 됐죠. 이걸로 전환돼가지고 그걸로 또 몇 날 며칠 언론들이 네. 계속 보도를 열심히 하고 아직까지도 특혜 논란은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넘어와서 그러면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따져보자라고 네. 나오니까 음모론이다. 네. 또 이렇게 여권에서 주장하고. 경찰이 명확하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이런 수사 과정을 거쳤다. 누구누구를 수사했더니 조사했더니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네.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이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해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의혹 제기하면 음모론이라고? 그건 아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의 대응이나 그 이후에 벌어진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과정,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흉기 테러 사건까지 쭉 놓고 보면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국민을 바라보고 민주주의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권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확한 얘기긴 합니다만 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혹시 누군가가 네. 어떤 컨트롤 타워 쪽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요 통상적인 경찰의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찰도 사실 그런 현장에 있으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흉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은 이상합니다. 거예요. 이상해요. 네. 이 현장 보존, 뭐 현장 이 물청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밝혀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 뒤에 대형 플래카드, 대형 판넬, 은폐 수사 규탄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정치 테러범 배후를 공개하라. 또 이 은폐 수사 규탄하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피켓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오마이TV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은폐 축소 수사 규탄 대회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마이TV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오마이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마이TV가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사님도 배우를 밝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명숙님이 물청소도 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분노를 하고 계세요. 또 핵심적인 사건의 은폐, 물청소 답은 이미 뭐 배우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검 가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특검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건 전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찰이 이런 상태로 계속 뭐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나 네. 반복적으로 한다면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규탄대 현장 화면 넘겨서 오늘 발언 또 규탄대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웬 말이냐?